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인데요. 시장 혼란에 중국 버티기까지 꼬이는 트럼프 관세 전쟁이라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꼬이고 있는 것인데요. 전방위적 관세 부과를 두고 시장 반발이 거세지는 데다 관세 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이 예상 밖으로 강하게 버티면서입니다. 시장 불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수시로 바꿔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는 10일 57개국을 대상으로 10에서 49% 상호 관세를 발효했다가 국채값이 폭락하는 등 시장이 충격을 받자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의 보복 관세를 매긴 중국에만 상호 관세를 125%로 올렸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펜타닌 원료 수출을 이유로 부과한 20% 추가 관세까지 합하면 중국에는 145% 추가 관세를 매긴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25% 상호 관세에 대해선 똑같이 미국산 제품에 125%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 4일 중국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 중단도 강행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 비해 내수 비중이 높아져 무역 전쟁에서 버틸 세력이 세졌습니다. 또 관세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인의 발발이 커지면서 장기전으로 갈수록 중국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계약 줄줄이 무산. 호황을 보이던 미국 고가 주택 시장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도 매우 심해져 고가 주택을 매수하려던 부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임박했던 고가 주택들의 계약이 여기저기서 무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고가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 등 자산 가치 상승에 힘입어 몇 년간 화랑을 보였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플로리다주, 콜로라도주, 아스펜과 같은 부유층 거주지에서는 금리 상승과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개업자들은 월가의 보너스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호황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해지면서 구매자들이 거래를 철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여파로 이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6조 6천억 원의 달러가 사라지자 고가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히자 주식시장은 반등했지만 고가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그래도 잘 팔린다. 관세 전쟁에도 끄떡없는 이 종목. 화장품 업종 주가가 변동성 장세에서 선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타이거 화장품 상장 지수 펀드는 이날 2,935원으로 전거래일보다 1.03% 올랐습니다. 한류 화장품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이 ETF는 미국의 관세 정책 우려로 증시가 크게 출렁이기 시작한 지난달 31일 이후 5.7%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3.9% 하락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타이거 화장품 ETF는 아모레퍼시픽, 한국골마, 파마리서치, 실리콘투, 코스메스 VT APR 등 종목으로 구성된 와이즈 화장품 지수를 추종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즉 ODM 업체 한국콜마 주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13.5% 뛰었습니다. 화장품 대장주로 불리는 아모레퍼시픽도 같은 기간 5.3% 상승했습니다. 올해 실적도 긍정적입니다. 하나증권은 한국콜마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37% 늘어 2천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주가 조정을 겪고 있는 코스메스와 LG 생활건강 등 일부는 저가 매수를 검토할 만한 의견도 나옵니다.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화장품 가격이 10% 이상 오르더라도 미국 내 판매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며 상호 관세 우려가 일부 줄어들면 조정받던 종목이 반등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조선 맑음, 항공 흐림, 미중 관세 전쟁에 엇갈린 희비. 미중 관세 전쟁으로 조선주와 항공주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국내 조선주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반면 항공주는 보안율의 고관세 부담까지 더해져 울상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해양 패권 확대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작년 11월 당선된 이후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언급하며 러브콜을 보낸 데 이어 이달 8일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해운사들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한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친환경 선박 발주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서인데요. 반면 항공주는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 운임 하락과 여객 수요 감소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화물사업부 실적 우려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에어 마이너스 8.43%, 에어부산 마이너스 5.53%, 아시아나항공 마이너스 4.02% 등의 이달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율을 최고 145%로 상향한 데 이어 $800 미만 상품 면세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 수요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 달러당 1,400원을 훌쩍 넘은 원달러 환율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환율이 뛰면 여행 수요가 위축되고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류재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항공사들의 단기 비용 확대가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약화를 하면서 이 미국의 장기 국채 기간 프리미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올라섰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